6월 22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경제지표 악화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로 뉴욕 증시가 2% 안팎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스페인의 국채금리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유럽과 미국의 경제지표가 동반 부진을 보인 것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스페인 국채금리 상승에다 미국 경제지표 부진까지 겹쳐 투자 심리가 살아나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주요 증시는 1% 미만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유럽 경제 어려움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대형은행 15개 주요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강등했습니다. 유럽발 위기 영향을 받아 국내 주요 기업들의 성장성과 수익성, 안정성 등 3대 지표가 일제히 악화됐습니다.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기업도 또다시 30%를 넘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시간입니다. 이번 주도 다양한 이벤트들이 많아서 정신없이 달려왔는데요. 오늘 하루도 후회 없도록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는 역시 FOMC 기대감이 희석되면서 약세로 마감을 했죠. 그래도 코스닥 지수는 장 막판 반등하며 빨간불이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오늘 글로벌 시장에서 들려온 소식들로 인해서 국내 증시 개장을 앞두고 부담감이 많이 느껴지실 텐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대응 전략 살펴보고 있는지 자세한 의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초가 공략 가능한 종목도 살펴봐 드리고 있죠. 궁금하신 분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2부의 첫 순서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상시 그리운 박미라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스태프님들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기염동의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네, 어제 국내 증시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어제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참 우리 그 서울 센 시청자 여러분은 운이 굉장히 좋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지난주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수요일 날 변곡점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곡점일 것이니까 하고 또 어제 또 제가 주구장창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1900에서는 현금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랬는데 오늘 또 미 증시가 폭락함으로써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심의 미소를 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복 있는 것 같아요. 복 있는 자는 다 악인의 의를 듣지 않는다. 복 있는 자는 전부 센 시청자 여러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주가가 제가 급락의 이유를 그 사이 제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 수요일 변곡점을 맞이하면서 주가가 급락을 나올 것이다. 물론 뭐 수요일부터 저는 하락을 예상했는데 반등했다가 지금 큰 폭의 하락이 나오는데요. 일단 주가가 오버슈팅을 했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었습니다. 예, 주가가 하락폭의 38% 반등 이후에 오버슈팅 부분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오버슈팅 부분이 너무 한 40포인트 정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이 40부분이 제가 볼 때는 1960까지 가기에는 장 자체가 지금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870이 안정권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버슈팅을 하더라고요. 거기다 오버슈팅 자체에서 또 선반영 갭으로 이렇게 선반영을 나오길래 아이고 큰일 났다. 내 눈이 정상이라면 주가는 분명히 한번 피를 흘리겠다 싶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께서 알다시피 수익을 말하다 해서 60일 이평에 도전하지 마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20일 이평과 캔들의 어떤 이 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가 혹시나 되듯이 오늘 큰 폭의 하락이 예상되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 장 자체가 오늘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힘들고 제가 볼 때는 보통 제가 장이 급기 뭐 1.5% 이상 빠질 때는 주가를 공격적으로 매수하라 하는 데는 합니다만은 오늘은 매수하는 타임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볼 때는 조정은 오늘 1864포인트에서 브레이크를 못 듣고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폭의 38% 반등해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국면에서 제가 볼 때는 1850을 깨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보통 주가가 추세를
특히 정배열 상태에서 추세를 이른깨는 부분에는 주가가 음봉 나더라도 주가는 역배열 상태에서 음봉이 크게 나면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을 하지만 정배열 상태에서 음봉 나면은 주가가 반등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저점 매수, 물론 장중 저점 한번 짧게 치실 분은 치지만 치지는 못할 것이다. 이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 이제 센 시청자 여러분, 어제 제가 계속 강조를 했죠. 그저께도 강조했는데 또 심지어 이거 수익을 말하다를 수요일 날 녹화했어요. 여러분 꼭 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한번 또 미소를 한번 지으면서 한번 지켜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목균형표적으로 보시면 이제 후행 스팬이 기준선에 이제 접근할 때 지금 방어를 놓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일단 굉장히 큰 타격일 것이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듯이 기준선 하락 때 주가 반등은 헛수일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환선과 기준선이 동시다발로 두 개 다 상승해야 됩니다. 두 개 다 상승해야 되는데 주가가 이제 전환선이 상승하면서 기준선이 떨어지는 이런 헛수의 상승에서 우리 보통 개인들 굉장히 많이 당데 시중의 일목균형표책 원본이고 뭐고 다 사기꾼 책이니까 절대 사면 안 된다. 그 사기꾼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가에 급락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데 오늘 일단 브레이크는 제가 볼 때는 일단 1840 전후에서 기준선 전후에서 주가가 한번 브레이크를 한번 들었다가 조금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가의 상승은 아직까지 최근에 상승이 굉장히 컸습니다. 컸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지켜보는 그런 면을 보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캔들 차트가 워낙 안 좋은 모양을 보였어요. 제가 이제 어제 저항을 보일 것이다 했는 장르에서 저항의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양은 추세를 거의 꺾어버리는 그런 모양이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나스닥도 110을 평했고요.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뭐 반도체 지수든 뭐 아예 뭐 말할 것 없죠. 조금만은 손해다. 우리나라하고 가장 지킬 부분이 반도체 지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한번 해주시고요. 특히 그 독일 증시가 속임수가 있었죠. 속임수 이후에 이제 제가 그때 속임수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주가는 오늘 음봉 이후에 주식이 반등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반등이 짧게 나더라도 주식은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일단은 덤덤한 마음으로 우리 새 시청자 여러분들 덤덤한 마음으로 일단은 1800 초반까지 한번 생각하시고 절대 그 빠른 속도로 살 필요 없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서요. 오늘은 하루 지켜보는 장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 어제 미처 이 주식을 매도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네. 우리, 어제도 어제 사실 제가 이제 의료보험에서 하는 신체검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체검사 하고 있는데, 어제 신체검사 중에 전화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저도 굉장히 고민이었습니다. 고민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데,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 한번 팔아주세요 이랬는데, 반등할 것 같다 이러면서 또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일단 파는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볼 때 오늘 파는 자리는 아니에요. 파는 자리는 아닌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원래 이제 그 일목균형표로 꼭 빼라. 구름이 앞에서 이렇게 클 때, 구름이 이렇게 큰 자리에서는 절대 주가가 검은 구름에 시세 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누차 말하죠. 선행스팬 원이 하락하면 주가는 상승하지 않는다. 선행스팬 원이 4일 전부터 하락했습니다. 4일 전부터 하락했는데 주가가 이렇게 큰 폭 하락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와서 좀 너무 안타까운데 물론 우리 센시티 여러분께서는 요즘에 우리가 이제 굿모닝 대박 타임을 이제 그냥 많이 노려보시더라고요. 노려보셔가지고 뭐 대응을 하는데 사실 어제 그저께만 해도 그저께 계속 이제 뭐 모든 방송이 장이 이제 상승한다 헛소리를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데미지를 좀 크게 입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번 지금 그 1900 이상에서 이번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1907포인트가 되는데 1910포인트는 당분간 굉장히 힘든 자리가 될 겁니다. 우리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는데 이 자리는 당분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시간이 다시 복귀하려면 시간은 앞으로 한 2주 정도 여유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께서는 일단은 기다리시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주가가 이번에 오늘 장대 음봉이 아니고 개입 음봉 나올 겁니다. 개입 음봉 나오면 주가가 상승했다가 다시 개입 음봉 나올 건데 제가 볼 때는 일단 확인을 한 다음에
확인을 한 다음에 주식을 매수해도 절대 늦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갖고 있는 주식은요. 물론 뭐 주가가 1800 이하 가고 그거는 제가 아닙니다. 어제도 제가 했습니다. 1800 이하는 주가는 이제 잘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뭐 1840 전후에서 해봐야 빠져봐야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져봐야 한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주식은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우리 개인들이 가장 많이 우리 투자자들이 많이 당하는 부분이 이제 정배열 때 음봉이 이렇게 크게 나와버리면 속수무책으로 됩니다. 이번에 굉장히 좋은 자리였거든요. MACD 같은 자리가 지금 이번에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MACD 자리가 여러분 보다시피 이번에 이제 쌈박하게 올라갈 그런 자리였는데 일단 우리 특히 MACD가 영선을 관통하면 보통 MACD가 영선 관통할 때 주식을 매수해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 영선 가는 자리에서 항시 전환선과 긴선이 상방향을 같이 모양을 보일 때 해야 되는데 영선 자리에서 보통 영선에서 오실레이터가 양운으로 나면 개인들이 주식을 엄청 사는 그런 모양이에요. 이 상태에서 오늘 바로 데드크로스를 내버리면요. 데미지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주식은 2차 하락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볼 때 1차 하락에서 주가는 2차 하락의 2단계를 거친다. 2차 하락의 2단계를 거친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2단계 하락이 또 한 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주식을 절대 급하게 살 필요 없다. 급하게 살 필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그 선물을 제가 누차 여러분 이야기했죠. 제가 지금 이 4일 전에 꺼놓은 건데요. 제가 중심이 어디라 했습니까, 여러분? 254.50, 255의 중심일 것입니다. 라고 제가 분명히 이 선을 제가 여러분 선물하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꺼놨어요. 목요일부터 꺼놨습니다. 목요일부터 제가 저 말을 들으셔야죠. 제가 분명히 255의 무게 중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는 공격적인 매수는 되지 않습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제가 볼 때는 240대에서 247 이 전후에서 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항시 어떻게 온 동네방네 떠들어야 됩니다. 뭡니까? 쪽집게 방송이 있다. 내일 방송 몇 시? 아침 8시 굿모닝 대박 타임 이렇게 온 동네 떠들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은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볼 거 없습니다. 여러 가지 볼 거고 일단 한 템포 쉬어가는 자리가 필요한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당시 여러분 항시 급락이 있으면 급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미덕이 필요한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어제 한 템포 쉬어가는 미덕의 자리라는 단어를 우리 직원들이 세알로 보니까 14번을 했더래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자리, 넉넉한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이렇게 보고요. 여러분 주식 빠져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단무지 정신 아닙니까?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적인 종목이 뭡니까? 무거운 종목입니다. 사가지고 여러분 계속 버티면 좋은 일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말입니다. 즐거운 주말 박미라 앵커님과 청송촌님을 생각하면서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송촌님 신창환입니다. 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청송촌님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난 시간 추천 종목하신 종목부터 한번 AS를 받아보겠습니다. 로웬 어떻게 됐나요? 네, 어제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하게 반등을 해서요. 네. 장중에 12%까지 상승세를 탔었습니다. 그리고 종가도 약 7% 가까이 반등 포인트를 잡고 끝났는데요. 일단은 뭐 지금 현재로서는 그 로엔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음원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인 실적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급 주체들의 매수가 더 이어졌던 상황이고요. YG 엔터테인먼트나 SM 같은 그 음원 제공업체들도 일단은 그 득을 보겠지만 로엔 같이 실질 판매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득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그 추가적인 상승이 빨리 들어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쨌든 간에 목표가에 근접한 상태로 진행을 했고 현실적으로 지금은 뭐 시장에 조정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또 조금 더 진행을 한다면 추가 상승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요즘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그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심하고 그다음에 또 주가가 좀 오른다 싶으면은 매도 물량이 빨리 쏟아지는 관계로 차익 실현을 좀 빠르게 템포를 잡아서 하시는 편이 아무래도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장의 특성을 보면은 매수는 천천히 좀 조정을 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시는 게 좋겠고 네. 또 매도는 굉장히 좀 경쟁자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올라오면은 바로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한 템포 더 오르면 팔겠다는 것보다는 지금 오르는 타이밍에서 바로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종합주가지수나 코스닥 시장 자체도 어느 정도 상승폭을 탄 상태이기 때문에 저항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그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미 상승세를 좀 탄 상태에서 저항 라인에 부딪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예견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는 그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조정을 줄 때 저가에서의 매수를 하시는 편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짧게 치고 빠지는 형태로 가시는 게 좋겠고요. 로엔도 어쨌든 간에 뭐 그런 대응을 가시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로엔 보유하신 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 눈여겨볼 만한 업종이 있다면 어떤 업종입니까? 예, 최근에 매수가 좀 들어오기 시작한 태양광 업종인데요. 네.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대체에너지 관련주에 대한 매수가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출발 시점이 좀 애매했습니다. 아예 바닥권에서 주가가 출발해서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의 시장이 그 아주 강한 추세를 갖고 있으면서 그 추세를 확인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붙기는 좀 애매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매수가 잘 들어오는 면에서는 저가 매수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태양광 쪽도 지금 최근에 보면은 업황 자체가 바닥을 쳤다는 업황이 좀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네.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업체들이 상당히 좀 치킨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치킨 게임을 하는 상태에서 가격 낮추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적자를 봐가면서까지 단가를 낮추어서 우위를 선점하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 자체가 사실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았을 때 반도체 업계가 겪었던 상황과 거의 똑같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중국 업체들이나 경쟁 업체들에 비해서 폴리실리콘 생산에 대한 어떤 그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만 넘기면은 상황 자체는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기관들의 매수가 조금씩 유입되기 시작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면도 긍정적이고 또 수급적으로도 지금 주가가 이제 좀 오른 다음에 조정을 좀 주면은 빨리 반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제 OCI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좀 받을 기미가 보이니까 빨리 반전을 해주는 모습,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관들의 수급 자체가 상당히 좀 개선될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태양광 업체 쪽에 좀 긍정적인 시각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밖에 풍력이라든지 또 원자력 쪽도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실 만합니다. 사실은 오늘 관심 업종을 태양광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네. 전체적으로 좀 뭉뚱그려서 그 대체 에너지 업종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그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이제 발전 단가가 그 예전엔 사실 그 석유 에너지에 비해서 좀 유리한 면이 청정 에너지라는 그런 인식만 있었을 뿐 사실 경제성은 좀 떨어지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설치하는 설치비가 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초기 투자비가 너무 커서 대중화가 안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경쟁을 통해서 자꾸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은 뭐 사실 그 일반 석유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과 거의 단가가 비슷해지는 수준까지 가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지금 현재 업황에 대해서 매수가 네. 좀 들어오는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최근 일본 정부가 태양광 지원 정책을 확대하겠다라는 소식도 이 태양광 관련주의 호재로 작용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그렇다면 이런 업종 가운데 살펴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입니까? 이제 역시 뭐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OCI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OCI 같은 경우에도 사실 태양광 대표주로서 항상 태양광 업황의 대표를 하는 그 바로미터로 진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 OCI 같은 경우도 그동안 주가의 하락이 워낙 컸기 때문에
사실은 반전 자체가 잘 안 들어오는 상태였고 또 반전의 모멘텀을 점처럼 찾지를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새로운 폴리실리콘 생산 시설에 투자를 신규로 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요. 약 1,200억 정도 투자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연간 생산량이 2만 톤 더 추가로 증가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회사에서 노리는 노림수는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겠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은 단가를 올릴 수 없는 상태가 되겠지만은 순도 면에서는 중국 업체들하고 비교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가격을 낮게 계속해서 공략을 할 수 있다면은 결국 중국 업체들이 고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때는 가격 결정권을 갖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세계 1위로 도약하기 위한 좀 욕심을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은 뭐 이런 요소들이 결국은 앞으로의 그 흐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매출액 기반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상당히 낮은 단계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는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자들께서도 지금 이 OCI를 투자를 하시려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듯해요. 그래서 지금 비록 시장의 여건도 안 좋고 또 OCI도 바닥을 기고 있는 상태지만은 상황 자체가 개선되기 시작하면 이제 서서히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OCI 같은 종목들은 상황이 안 좋을 때 투자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하신다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점은 그렇게 접근하시고요. 제가 목표가 제시나 이런 것들은 좀 단기적인 면에서 대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중장기적인 부분도 분명히 보실 수 있다는 거 같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21만 5천에서 22만 원 정도 잡았는데요. 어제 미국 시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마 시장이 약세를 좀 타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낮은 지점을 노리실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건 좀 유도리를 발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23만 5천 원 정도, 전고점 정도 우선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0만 원 정도로 좀 짧게 그렇게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차트를 보더라도 5일선과 60일선의 골든 크로스가 오늘 딱 나오는 자리이기도 한데요. 그럼 시초가가 좀 더 밑에서 출발하더라도 시초가에서 잡아보는 건 괜찮겠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네. 개파락이 좀 크더라도 네. 지금으로서는 좀 잡으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OCI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동석입니다. 매일 아침 따끈따끈한 증거사들의 투자 전략과 오늘장 또 신규 매수 종목 받아보는 시간이죠. 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 경제 지표의 부진과 유럽에 대한 우려로 급락했습니다. 여기에 무디스의 세계 15개 대형은행 신용등급 강등, 주말 앞둔 금을 우리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한금융투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반포지점의 최수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신한금융투자의 오늘장 전략과 또 신규 매수 종목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장은 어제 같은 경우 미국과 유럽 시장이 스페인 리스크와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좀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네. 전일 같은 경우도 중국 경기 관련 지표가 부진해서 다시 코스피가 다시 200이 이동평균선을 내주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상황이 지수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수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기보다는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거에 의미를 좀 두고 있고요.
장기적인 전략으로 봤을 때는 전일 지수 하락에도 4일 연속 유입된 외국인 수급, 그리고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제 수익률이 좀 하락을 하고 있고, 미국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보다는 종목의 차별화에 오히려 좀 초점을 맞춰야 될 시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 위기의 심각성과 그 향후의 파장을 감안을 할 때 이번 주말에 열릴 EU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시장은 다소 좀 흐름이 좀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1월 증시와 비교를 많이 했는데 올해 1월 같은 경우도 1차 LTRO를 통해서 시장이 반등을 이끌었다시피 올 6월장도 EU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7월부터는 좀 더 반등세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 지표 같은 경우를 시장 전체 글로벌 시장의 그 선행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고 미국 시장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 추세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전략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장은 코스닥에서는 넷패스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우선 넷패스 같은 경우는 갤럭시 S3와 시스템 LSI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에서 투자를 많이 하게 된다는 기사가 올 초에도 많이 나왔는데, 그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으로 가장 기대되는 업체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도 양호하게 나올 전망이고, 그리고 2012년 같은 경우는 자회사 실적이 많이 개선이 되면서 타 장비 업체 대비 좀 저평가 상태로 판단을 하고 매수 접근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KTNG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KT 같은 경우는 경기 방어주로 오히려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좀 더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KTNG 같은 경우 작년 2011년 말 이후로는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62%에서 현재 63%까지 상승을 한 상태고, 2분기부터는 뭐 람보르기니라든지 보헤m 모히또 같은 신제품 출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점유율 상승세도 꾸준히 지속이 되고 있고, 또 중국 쪽에서 실적 개선세가 아직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은 3분기 이후에 문제가 됐던 홍삼의 재고 문제가 해소가 되면서 실적에 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한 화장품 사업부 같은 경우도 실적 부수준은 꾸준히 의미 있는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실적 기준으로 PER 13배가 나타나고 있는데, 해외 경쟁사들 대비해서 여전히 저평가 상태고, 현재의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을 감안을 한다면 충분히 매수 접근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최승훈 과장과 함께 신한금융투자의 오늘장 투자 전략과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오늘장 실전 매매 기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국내 증시 조정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1889포인트 장을 마감을 했는데, 그런데 간밤 뉴욕 증시 급락으로 오늘 추가 조정 대비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지금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오늘 단기나 중기, 그 다음에 좀 더 심층적으로 시황에 대해서 전달을 좀 해드리겠는데요. 먼저 단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급락으로 개파락이 예상됩니다. 이건 뭐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그래서 중요하게 볼 포인트는 뭐냐면 시가 이후에 양봉으로 형성되는지 아니면 음봉으로 형성되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1850선 이탈되면은 6월 중에 1950선 돌파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더라도 저는 언제든지 1950선을 한번 회복해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에 관계없이 1950은 한번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그게 좀 빨라지느냐 늦춰지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1850선이 이탈되면 6월 중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두 번째가 중기입니다. 중기는요, 20일 이동평균선 지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럼 20일인지 설명을 드리는데요. 보통 투자자분들은 한 20, 30포인트 하락하면 조정이다 그러는데 그게 조정이 아닙니다. 최소한 21선 이탈됐을 때를 조정이라고 하고
하는 거고요. 21선 이탈되지 않으면 조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만약에 지수가 밀린다고 하더라도 코스피 21선을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5일선을 이탈한 경우는 뭐 흔하게 있기 때문에 5일선은 조정의 기준이 되지 않고요. 21선이라는 걸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가 기준으로 역시 이제 그 조정에 대한 판단해달라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뭐냐. 주식 미보유자에게는 지금이 더 매수 기회가 아닌가. 오늘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이렇게 나쁘게 보지 않는데요. 그럼 왜 나쁘게 보지 않는지 기술적으로 한번 차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현재 그 종합주가지수를 보시면 이 화면에 보이는 파란색 61선입니다. 그런데 종합주가지수는 현재 61선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올 봄까지 지수가 상승할 때 지수를 견인해준 업종이 뭐였습니까? 바로 전기전자였습니다. 그러면 각 업종과 종합지수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는데요. 일단 종합주가지수는 현재 61선 도달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보겠습니다. 예, 전기전자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기전자도 61선 아래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업종들이 선방했다는 것이죠. 예, 그럼 4대 업종이 현재 뭐가 있냐면 전기전자, 운송장비, 철강금속, 화학인데요. 예, 두 번째는 운송장비를 보겠습니다. 예, 운송장비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돌파가 됐다가 현재 조정받고 있죠. 예, 그 다음에 가장 약했던 철강금속, 화학 한번 보겠는데요. 예, 철강금속도 최근에 61선을 돌파했다가 살짝 조정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화학인데요. 화학조차도 61선에 근접했는데요.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은 코스피 지수가 요번에 반등하면서 전기전자에 의해서 상승했다 그러면 사실 지금 되게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봄에도 2050선 갈 때도 전기전자에 의해서 상승했다는 건 다 아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전기전자였다면 상당히 불안한데 그게 아니라 전기전자가 아니더라도 나머지 업종에서 반등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름대로 전기전자가 여기서 약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보면은 전기전자에 의해서 완벽하게 지수 상승과 하락이 나타났던 그 봄과 5월까지 상황에서 지금 약간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이고요. 이번엔 수급 동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막을 보시면은요. 6월 4일부터 6월 21일까지 코스피 매매 동향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개인은 동기간에 무려 2조 4천억 원 매도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7,600억 매수했고요. 기관은 8,800억 매수했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경우 무려 3조 9천억대 매수해줬는데요. 제가 주식 투자를 2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만 매수하면서 나머지 전부 다 매도하는 경우에 이럴 때 올라가는 장 본 적이 없고요. 반대로 개인만 매도하는데 다른 매매 주체 다 매수하는 경우에 내려가는 장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조금 전에 그 차트로 기술적인 흐름 말씀드렸고 업종을 비교해드리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현재 수급동에 말씀드리는데 이런 근거로 저는 그동안 매수를 주저했던 분들에게는 오늘이 좋은 찬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은 1800선 이하에서 강력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최소 50에서 100% 매수했으니까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밀리면은 약간 줄였다가 만약에 지지가 되면 그대로 홀딩하면 이런 전략을 구사해 주면 됩니다. 어차피 지금 절대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2000선 이상에서 매수한 상태로 그냥 그대로 그냥 끌려가던가 아니면 거꾸로 1800에서 던지고 지금 매수도 못하고 어정쩡한 이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제가 그동안 리딩했던 대로 잘 따라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장이 이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코스피 지수와 4대 업종에 대해서 비교를 해드렸고요. 수급 동향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뭐가 불안하냐는 거죠. 일단은 그동안 매수를 주저했던 분들에게는 오늘이 좋은 찬스니까 매수로 대응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뭐 아무리 조정이 나오더라도 1850선만 지켜진다면 단기적으로는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주식 비중은 어떻습니까? 변함이 없나요? 네, 변함이 없습니다. 일부러 제가 그동안 1875선에서 계속 거기를 고정시킨 이유가 뭐냐면 1900을 확실히 돌파되는 걸 보고 이제 제가 다시 조정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장중 기준입니다. 1875선 이상에서는 직장인 75, 전업 100. 그 다음에 1850 이상에서는 직장인 50, 전업 75고요. 1850이 이탈됐을 때는 직장인 25, 전업 50인데요. 이거는 이제 기존에 그 어떤 분들이냐면은
1800선 이하에서 100% 배팅에 가담하신 그분들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주식 비중이 제로인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오늘 깨파락해서 지수가 좀 마이너스가 나올 때 이 구간에서는 최소한 50% 정도 가담해도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극단적으로 1800선이 다시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매수에 가담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1800선 이하에서 제가 매수하자고 했을 때는 우량주 위주로 얘기해드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우량주하고 개별주 반반 정도 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량주에 집중하지 말고 우량주와 개별주 반반 정도 하자. 왜 그러냐? 절대적인 패닉 상황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 정도 해주셔도 큰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부터 이 정호영 전문가님이 서울경제TV 시청자를 위해서 팁을 전해주시기로 하셨는데요. 누구나 조정 예상하는 오늘 장에서도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겁니까? 예. 어쨌든 저는 오늘의 팁을 이제 오늘 준비했는데요. 네. 앞으로 매일 짤막짤막하게 이제 좀 단편적이긴 하지만 핵심적인 것을 이제 앞으로 쭉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네.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팁은요, 바로 우량주와 개별주 구분입니다. 제가 이제 우량주다 개별주다 이렇게 설명하면은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도대체 뭐가 우량주고 뭐가 개별주냐 사실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우량주와 개별주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걸 설명드리겠는데요. 간단합니다. 우량주는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코스피 100, 코스닥 50까지를 우량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종목을 개별주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우량주만 배팅하자, 지금은 거꾸로 우량주 할 때가 아니다, 이럴 때는 개별주만 하자,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시가총액 기준으로 코스피는 100, 코스닥 50 종목, 이건 우량주니까 지금은 이쪽에 배팅하자. 반대로 나머지 종목들은 개별주니까 그쪽에 배팅하자. 이걸 구분하자는 거죠. 왜 그러냐면 주식 투자를 10년 이상 하신 분들 중에서도 보면 우량주하고 개별주 구분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 달도 그렇고 다음 달까지는 아주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수준에서 이제 작은 팁들을 드리고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제가 조금 더 심도 있는 걸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침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많은 건 전달하지만 이런 교육적인 측면을 좀 가미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전달하니까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심도 있는 투자 기법 앞으로도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청개구리 사단의 오늘장 대응 전략 두 분의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헌 샘플러스 전문위원부터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조정에 이어서 오늘 추가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오늘 시황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 미국장이 많이 급락을 하면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전일 우리 코스피 지수가 그 FOMC 결과에 그 실질적인 해결책보다는 그 원론적이고 예상 가능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실망감에 그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로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실패에 대한 영향이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이것으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장막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린 점 시장에 약간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밤사이 그 무디스에서 그 주요 은행 그 신용 등급을 강등시키면서 해외 증시들이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전일 기관이 그 매도에 동참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지만 결국 현재 시장 수급 주체는 외국인과 프로그램으로 이 둘의 방향성을 이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일 하락 이후로는 또 중국 지표 부진도 들 수 있는데요. 이것으로 보아서 이제 현재 대세적인 흐름의 열쇠는 중국 쪽에서 이제 쥐고 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간 중국 경기는 이제 계속된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 하락세는 단기적으로는 돌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 추세는 여전히 가능하지만 중기적으로 이제 추세 자체를 돌리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유럽 쪽에서도 이제 슬슬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고 이제 글로벌 모멘텀도 남아 있어서 단기 폭락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그 지수 개파락으로 시작하면 그 저점 매수 구간을 찾고 단기적인 상승 파동으로 대응한다면 오늘도 이제 충분히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오늘 단기적으로 좀 개파락이 나온다면 저점에서 매수도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초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시초가 매매 종목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이제 네.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이 하나마이크론은 최근에 휘어지는 메모리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저점 부근에서 상한가가 나오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휘어지는 메모리는 대부분 디지털 기기의 유연성을 더해줌으로써 이제 시장 규모가 또 수조 원에 달하고 있는데요. 또 2분기 실적이 급격한 호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 하나실리콘 등에서 자회사 또한 실적이 호전됨으로써 하반기부터는 이 하나마이크론이 본격적으로 매출 확대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잠시 주목을 받고 있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이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도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연관되는 이제 휘어지는 메모리가 개발됨에 따라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받으며 상승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려보겠는데요. 이 종목 이제 과대 낙폭 종목으로 6월 5일 저점을 찍고 6월 7일 휘어진 메모리가 개발됐다는 뉴스와 함께 오전 장시작과 함께 동시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뒤에 주가는 앞선 고점에 매물대를 맞고 하락하며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종목 앞서 나왔던 저점대 모습을 살펴보면 저점 반등 시에 잠깐의 물량 소화 과정을 마치고 급등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다 그 종목만의 이제 특성이 있기 마련인데 이 종목 역시 저점 이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확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전일 윗꼬리를 만드는 모습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상승한 모습으로 시초가 매수를 한다면 충분히 수급을 받고 상승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 적정 매수가를 잡아드리자면 8,950원에서 9,000원 사이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시초가 매매도 분명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또 매수가 됐다면 목표가는 이제 전 고점 부근이 이제 9,340원 여기 1차 목표가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8,75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마이크론 살펴봐 드렸고요. 이어서 명문제 어제 추천하셨는데 장 초반에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목표가를 훨씬 웃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갑작스럽게 좀 급락이 나왔더라고요. 네. 네, AS 좀 해주시죠. 네. 명문제약도 이제 전일 시초가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시초가가 3% 이상 고가로 나오지 않는 이상 매수가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매수 이후에 수익이 나면서 상한가까지 도달하고,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이 상한가에서 강력한 호재가 나왔는데도 이제 그 이후 급락이 나는데,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호재성 뉴스를 내고 상한가에서 물량을 정리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장대 음봉에 공포감을 주면서 투자자들의 물량을 받아내는 모습인데, 개인적으로 이제 후자 쪽의 가능성이 크지만 오늘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서 조심히 계속해서 대응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명문제 AS까지 받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나종우 전문위원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어제 추천하신 두산중공업부터 AS 받아보겠습니다. 예, 제가 전일 제시드렸던 두산중공업 매수가에서 충분하게 주가가 머물러 주었기 때문에 매수의 기회는 많이 주어졌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전일 시장이 마이너스 0.7%,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는 약 1% 정도의 하락을 보였는데요. 이에 반해 두산중공업의 경우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되면서 장중 상승폭은 조금 반납하는 모습이었지만 그 코스피 200의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갈수록 무더위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업 환경은 지속 유지가 될 것이고 또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메이저들의 수급이 붙어주는 모습은 추가적인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가 방향은 우상향으로 지금 5일선부터 20일선까지 정배열에서 또 중기 60일 이동평균선도 돌파하면서 지지가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좀 더 보유하는 전략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목표가까지 홀딩해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시장 상당히 약합니다. 벌써 코스피 지수가 2% 이상 급락 출발로 나오고 있는데 오늘장 오늘장 매수 가능한 수급 특징주가 있습니까? 예, 오늘 제가 제시해드릴 종목은 휴스틸입니다. 네. 휴스틸은 강간 전문 제조업체인데요. 제가 오늘 제시해드리는 이유는 향후 어닝 시즌을 맞아서 좋은 실적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매출액 쪽 약 80%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 시장에서 지금 현재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을 주목해 보셔야 하는데요. 자, 미국 내 수출 호조로 지난 1분기 수출이 약 700억 원 이상 증가했고 또 수출 비중은 23%가량 증가하면서 실적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휴스틸 수출 물량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강관 제품이 유정용이나 송유관용 제품인데요. 전반기 미국의 석유 및 천연가스 관련 수요가 증가한 것에 따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 지속적으로 매월 수출 물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출 증가세는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휴스틸의 올 2분기 실적은 매출액 1,400억 원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 11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률로 7.5% 정도를 이룰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따른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휴스틸의 경우 신규 투자로 인한 성장성 부분에도 기대감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진 공장에 연간 12만 톤 규모의 후육 설비 생산 능력을 확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설비가 증설이 된다면 또 지금 중소형 구경 관광 조관기의 과부하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 지금 휴스틸의 주력 제품이 이런 중소형 사이즈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과부하가 해소가 된다면 수익성이 높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실적 개선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수급을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아무래도 휴스틸이 코스피 소형주에 속하는 종목이다 보니 메이저들의 수급이 활발하게 입성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붙어주면서 주가의 하락을 방어하고 또 주가를 다시 돌아 올려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와주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추가적인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 또 그로 인해 주가 상승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현재 지금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저점이 높아지는 등 세기형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변동성이 줄어드는 자리에서는 한번 크게 변동성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 모습 보시면 우상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으로 변동성을 줄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매수가는 23,300원에서 23,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1선 위치인 22,8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앞서 매물벽이 있는 28,000원 구간으로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나종우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굿모닝 대박 예감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장도 어렵지만 좀 의연하게 잘 대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